안녕하세요. 짜몽천사TV의 애비입니다. 8월이 들어서면서 많이 더워졌습니다. 본격적으로 불볕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낮 기온이 35도, 체감 온도는 무려 42도였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방송은 그렇게 먹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 방송의 이야기는요, 한 충격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충격에 빠뜨린 그 사건은 뭐냐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입니다. 몽고에서 스테미나 음식 마못 생간 먹은 관광객 흑사병 사망. 흑사병이라고요? 예, 흑사병으로 몇몇 분이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있었죠. 흑사병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무시무시한 병이지 않습니까? 그 기사를 보면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몽골 서북부 바얀올기 지역에서 관광객이 대형 설치류인 마못을 먹고 흑사병에 걸려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다. 7일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마못의 생고기와 생간을 먹은 남녀가 패스트균에 감염돼 숨졌다. 마못 갓 생식은 현지인들 사이에서 스테미너 증진식으로 알려져 있다. 치명적 전염병인 흑사병 출현에 세계보건기구는 검역당국은 지난 1일 격리 검역 조치에 나섰다. 사망한 남녀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인 뒤 이들과 접촉한 118명을 격리하고 항생제를 투여했다. 격리 조치된 118명에는 한국인을 비롯 스위스, 스웨덴, 카자흐스탄 등 외국 관광객 7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역 당국은 6일간의 검역 기간 동안 추가 발생자가 나오지 않자 이날부로 격리 조치를 해제했다. 중세 유럽에서 크게 유행했던 흑사병은 수백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전염병이다. 오늘날 위생 상태가 개선되고 항생제로 치유가 가능해졌지만 치사율은 무려 30에서 60%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전염병 발병 시 격리 검역을 의미하는 쿼런틴이라는 말도 중세 당시 패스트 감염을 우려해 배를 항구 밖에 40일간 격리 정박 후 입항하도록 한 데서 나왔다라는 기사입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이 마을이 바로 그 흑사병이 발병한 몽고에 있는 서북부 바얀올기 마을입니다. 그리고 사진 속의 이 동물이 바로 그 문제의 그 마못입니다. 정말 별로 먹고 싶지 않게 생겼는데 얘를 먹었다고 합니다. 흑사병은요, 어떤 병인지들 많이 아시겠지만 1346년부터 1353년까지 한 거의 7년에 걸쳐서 유럽 지역에 범유행했던 병입니다. 최소 7,500만 명에서 최대 2억 명까지 흑사병 또는 이 여파로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흑사병은 패스트균이 원인이고 쥐가 옮기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 당시에 유럽 총인구의 무려 30에서 60%를 사망하게 한, 그러니까 유럽 인구의 3명 중에 1명 또는 절반 이상이 흑사병으로 사망했다고 하니까요, 이게 엄청난 거죠. 궁극적으로 세계 인구의 약 1억 명 정도를 이 병이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이 흑사병은 사실 몽골 제국의 유럽 침공 시에 전파가 된 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는 몽골 군들이 유럽에 침공할 적에 이 패스트균을 같이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그 패스트균에 정말 추풍낙엽으로 죽어나가게 됐죠. 실제로 그 몽골 군들이 성 안에 갇혀 있고 나오지 않는 유럽의 군대, 유럽 사람 대상으로 해서 투석기에다가 흑사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날려보내서 성 안에 집어넣고 그걸로 그 성 안에 있던 사람을 초토화시키는, 지금으로 말하면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활용한 거지요. 그랬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로 얼마나 유럽 사람들한테 끔찍했겠습니까? 그 영향으로 보게 되면은 유럽 역사 중에 종교사, 사회사, 경제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병이기도 합니다. 아까 그 보신 그 문제의 마못은 어떤 동물인가? 설치류, 쥐목, 다람쥐과의 표현으로 이들을 마못류로 총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몸 길이가 30에서 60cm, 꼬리 길이가 10에서 25cm,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꼬리가 굉장히 긴 겁니다. 징그럽죠. 몸무게는 3에서 7.5kg인데 설치류 중에선 큰 편이다. 근데 식성은 초식에 치우친 잡식으로 풀과 채소, 곡물을 주로 먹지만 곤충이나 달팽이 등 동물성 먹이를 섭취할 때도 있다. 대개 무리를 짓지만 우두척처럼 단독 생활을 선호하는 종도 있다. 땅굴을 파고 그 안에서 생활한다. 굴은 은신처인 동시에 천적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한 수단으로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짓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미터 길이로 지어지기도 한다. 겨울에는 이 안에서 동면을 한다 라고 나무 위키에 보니까는 마못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요, 마못은 그냥 큰 쥐입니다. 굉장히 큰 쥐예요. 우리 과거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 신토부리. 한때 굉장히 우리나라 농산물, 수산물에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신토부리. 지금은 이런 표현을 뭐 많이 쓰지는 않지만요. 한때는 신토부리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기도 했어요. 사실 요즘 들어 다시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 수출 규제를 비롯한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는 거의 불매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라든가 아니면은 무인양품 같은 그런 일본산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그런 옷가게라든가 잡화점에는 거의 한국인들의 발길이 끊긴 지가 오래고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일본 여행도 지금 가지 말자라는 운동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일본산 식자재까지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나온 우리 것을 먹는 것이 가장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건강을 지키고 또 애국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 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더욱더 한동안 불매운동은 더 퍼져나갈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더 득달같이 굳은 결의로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신토부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요, 그런 거 외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이어트 열풍, 그리고 먹방 열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안 먹겠다고 난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더 먹겠다고 난리인 거죠.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에 다이어트 식품, 다이어트 방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다이어트 식품과 다이어트 보조 식품들이 판매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구매 후에 드시고 계시죠. 그리고 조금만 검색해보고 또 조금만 찾아보면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만한 요리법이라든가 혹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소개하는 책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보시게 되면은 다이어트로 인해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고 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방송이 부른 죽음의 다이어트, 한 달에 10kg 감량, 무리한 다이어트에 여중생 사망, 여중생이 무리한 다이어트로 사망했다라는 기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리한 다이어트 유연성뿐만 아니라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 인터넷으로 구매한 다이어트 약 먹은 여대생 사망. 정말로 다이어트가 뭐길래 목숨까지 걸면서까지 다이어트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먹방이 새로운 한류가 되었어요. 뭐 K5라든가 K 드라마 뭐 이런 것이 한류의 원천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먹방이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이 한국의 아프리카 TV나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방을 펼쳐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그 모습 그대로 그들도 먹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신문에서는요, 먹방 세계 공용어 신한류로 등장이라는 신문 기사가 있었던 것만큼 먹방은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단어이고 그런 컨텐츠가 된 거죠.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유행 중에 있습니다. 사진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한 그 라면 회사의 제품이죠. 불닭볶음면을 만들어서 먹는 장면을 찍고 그것을 유튜브에 많이 올리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광주에 출장을 갔었는데요. 광주 송정역에 가니까 그 수영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신문기사를 보니까 그 광주에서 열린 세계 수영대회에 참가한 선수들도 한결같이 마트에 가서 이 제품, 이 불닭볶음면을 박스채로 사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서 그들 역시 이 인터넷상에서 유튜브 속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불닭볶음면을 먹어보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수영대 기간에도 굉장히 많이 사서 먹었다고 하는데 살짝 걱정이 돼요. 다음날 그 선수들 화장실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엉덩이에서 불이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들이 정말로 영상 속에서 보면은요, 한국인의 매운맛에 정말 눈물 찔끔 콧물 찍 흘리는 모습들, 우린 그런 걸 보면서 흐뭇해하기도 하고 또 재밌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다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도전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정말 뭐 유튜브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속만이 아니라 TV를 틀어도 온통 먹는 얘기입니다. 골목 식당, 냉장고를 부탁해, 맛있는 녀석들, 대단한 프로죠 이거. 그리고 잘 먹는 소녀들, 실제로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프로는. 그리고 한 끼 줍쇼, 얻어먹는 프로죠. 민폐 프로이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현지인들한테 먹이는, 현지에서 먹힐까?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꾸준히 방송되고 있는 한국인의 밥상 등 정말 TV를 틀면 온통 먹는 얘기예요. 지상파나 케이블이나 국내나 해외나 애나 어른이나 만들어 먹기도 하고 심지어 얻어 먹기도 하고요. 냉장고를 들고 나와서 거기 속에는 식재료 가지고서 만들어 먹고요. 심지어는 실제로 잡아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드는 법, 먹는 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요. 정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먹는 것에 대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식도락이 대중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 먹는 것을 가지고서 놀이화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살기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해졌겠지만 이제 단순하게 먹는 것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유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많이 먹고 특별하게 먹고 아주 맛있게 만들어 먹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TV라든가 또 영상 매체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하게 많이 먹는 걸 넘어서 괴상한 것까지 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 뭐 유튜브 속에 보면은 그런 게 많이 있죠. 아주 특이한 것들을 먹는 것들을 보여주는 유튜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생존을 위한 도구 혹은 생존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을 넘어선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럼 왜 대한민국은 다이어트 열풍, 먹방 열풍에 빠지게 되었나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다이어트와 먹방 열풍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문을 보니까요, 이 먹방과 관련된 거, 그 다음 다이어트와 관련된 것은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3만 불로 넘어가는 시기에 대부분의 나라가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만 표현하기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한국은요, 유독 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다이어트와 이 먹방이 유난히 심하게 열풍이 불고 있을까? 저는 결국 이 한국 사회의 이 두 가지 단면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요, 강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결핍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결국 이것들이 조금 먹게 하기도 하고 많이 먹게도 만든 것이 아닐까. 뭐 강박 때문에 뭐 예뻐져야 돼, 멋있어져야 돼, 날씬해야 돼, 조금 먹어야 되겠다. 단순하게 강박이 조금 먹게 하고 결핍이 많이 먹게 한다기보다는 강박이 조금 먹게도 하고 많이 먹게도 하고, 그리고 결핍이 조금 먹게도 하고 많이 먹게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먼저 예뻐야 하고 날씬해야 하고 멋있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있죠. 사진 속에 나와 있는 분들처럼 예쁘고 늘씬하고 근육질의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러한 강박들, 남보다 더 돋보여야 된다는 강박들, 이런 것들이 다이어트 열풍의 근본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 관심, 믿음, 소통, 자기의 관계성의 결핍이 먹는 것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 먹는 거의 형태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먹는 것으로 채우는 것은 결핍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아닌가. 주변에 살찐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살이 쪘냐라고 물어보면은요, 흔히 그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이분들은 좀 과장된 걸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주변에 많이 있긴 하지요. 이분들한테 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분들이 흔히 하는 거짓말은 바로 이겁니다. 나 보기보다 많이 안 먹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과연 이분들이 얘기하는 보기보다 많이 안 먹는다라는 말, 그 말에 대한 팩트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많이 안 먹는다면요, 그것은 분명히 질병을 의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먹지 않는데 살이 찐다? 그러면 우리 몸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몸에 어딘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먹는 거에 비해서 체내 흡수가 많이 되어지고, 혹은 붓거나 해가지고서 그것이 붓기가 빠지지 않고 살로 바뀐다든가, 그런 우리 몸의 질병을 의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조금밖에 안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먹는 게 굉장히 고칼로리의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실제로 많이 안 먹어도 살은 찌게 되는 거죠. 많이 안 먹는데 살이 찐다면은요, 질병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조금 먹지만 굉장히 칼로리가 높은 것을 먹는 것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또 하나는 아니다 이거죠. 실제로 많이 먹는 건데 그냥 많이 안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요,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먹는 양에 둔감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먹는데 정작 본인은 많이 먹는다라고 느끼지 않는 거죠. 이 정도는 먹는 게 뭐 많이 먹는 거야? 하고 그냥 본인의 과식을 많은 양 먹는 것에 대해서 뭐 둔감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 아닐까요? 자기 방어죠. 그냥 먹는 거에 대한 얘기, 살에 대한 얘기 나오면은 그냥 조건반사적으로 그냥 나 많이 안 먹어. 그냥 자기 방어의 한 수단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은 왜 가난한 사람이 더 비만하게 되었나? 과거에 배 나온 사람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이었겠죠. 뭐 60년대, 70년대.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배 나온 사람들, 덩치가 좋고 살찐 사람들은 부유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더 비만하고요.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잘해서 날씬하고 멋지고 건강한 몸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비만할까? 표면적인 이유는 아마 이걸 겁니다. 질 낮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럴 거예요. 뭐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뚱뚱한 이유는 뭐 햄버거라든가 뭐 탄산음료라든가 그런 질 낮은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비만을 넘어설 정도의 굉장히 과체중 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표면적인 이유가 아닌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가난한 사람이 비만한 실질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강박과 결핍이 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 그냥 서민 혹은 잘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은 강박과 결핍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에 대한 부작용, 반대급부로 살이 더 찌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비만이 질병으로 인식되는 세상에서 올바른 치료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비만한 사람들한테 질 좋은 유기농의 음식을 제공하고 먹게 하는 게 과연 근본적인 치료법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강박과 결핍이 결국 비만의 원인이라면 삶의 강박에서 벗어나고 결핍된 부분을 찾아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비만이라는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아닐까. 사실 그것이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음식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결하라는 욕구가 줄어들게 되겠죠. 자, 결국 문제 해결의 길은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곳과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유기농의 질 좋은 음식을 그들에게 공급해야 된다. 그것이 방법이다. 라고 아무리 찾아봤자 결국 뭡니까? 그들의 비만, 그 다음에 질병, 비만이라는 질병으로부터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며 음식을 먹다 보면 식사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도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적은 양으로도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먹으려 하지 않겠죠. 근데 혼자서 음식을 먹다 보면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벌써 이미 상당히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이상한 음식이나 많은 음식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혼자 놔두기 전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식사라든가 혹은 대인 관계를 갖기 위한 차를 마시거나 하는 시간들을 남들과 함께 어울려서 보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외롭잖아요. 그렇죠? 참 외로운 것 같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외로울 때 외롭다고 얘기하고 누군가에게 같이 있어 달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을 스스럼 없이 표현할 수 있을 적에 정말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비만이라는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아마 어떤 분들은 혼자서 점심 식사를 하셨고, 어쩌면 저녁도 혼자 드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혼자 식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런 시간을 보내지만 내일은 내가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꼭 가져보시길 바래요. 더군다나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고 번거롭기도 하고, 또 그런 만남을 통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짜증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래도 뭡니까?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덥지만 누군가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그런 시간을 꼭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짜봉천사TV는 여러분이 키워가는 방송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언제나 늘 감사합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또 다른 방송으로,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 방송 한번 봐달라고 좀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